일본의 언론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두고 한국의 영웅이라 극찬했는데 그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이미 정은경 본부장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방역의 중심이 되는 인물인데 일본에서 이제야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우선 대략의 이유를 알아보기 이전에 요미우리 신문이 극찬한 내용을 보면 이 신문은 한국 코로나 대책의 영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감염증 대책의 사령탑인 질병관리본부를 이끄는 정 본부장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매일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차분한 말투로 브리핑하는 모습이 국민 신뢰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요미우리는 정 본부장이 진두지휘하는 전문성에 대해 보도합니다. 일본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보다는 정치인들이 앞에 나와서 브리핑을 주로 하는 모습에 반해서 정은경 본부장은 서울대 출신으로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학위를 받은 정 본부장이 1998년 보건복지부에 들어가고 메르스 유행 때 질병예방센터장으로 근무한 경험 등으로 2017년 최초의 여성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발탁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지난주 확산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도쿄 도지사가 들고 나온 물건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해당 사태를 브리핑할 때 신뢰할 만한 상징적 인물과 같은 전문가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만 해도 파우치 관리소장이 일약 인기 스타로 떠올라 관련 물품마저 등장해 절찬리에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각 도지사들이 나와 자신들의 치적을 위해 경쟁하듯이 나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도쿄 도지사는 지난주에 자가격리 물품을 들고 나왔는데 일본의 캔다마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가격리 중에는 심심하니까 일본의 전통놀이인 캔다마를 가지고 놀면서 스트레스를 풀라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일본 네티즌들에게 공유되며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네티즌은 도대체 뭔가 대책이라고 들고 나온 게 캔다마라는 것인가 라며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석학인 정은경 본부장과 일본은 극명히 대비되면서 전문가 부재의 일본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의 확산 사태는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가가 전면에 나서서 컨트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거의 묻히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행해진 설문조사는 실소를 머금게 하는데요. 일본에서 현 확산 사태 대응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 정치인이 누구냐는 설문조사가 이뤄졌는데 놀랍게도 이 중에 1%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조사에는 국적 제한을 두지 않고 정치인을 선택하라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방역 모범국의 대통령이자 과학자 출신인 메르켈을 고르겠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요미우리 신문은 정은경 본부장은 한국에서 확산 사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던 지난 2월부터 흰 머리카락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당시 회견에서 수면 시간에 관한 질문이 나왔는데 정 본부장이 1시간 이상은 자고 있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 본부장이 머리 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단발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주변에 항상 감사한다고 말하는 인품까지 갖췄다는 것이죠. 반면 일본에서는 확산 사태가 연일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정치인들은 술판을 벌이거나 자신들의 선거구에 찾아가 다음 선거를 기약하는 모임을 갖는 등 치적을 쌓는 모습이 보도되며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전문가 부재에 관한 지적이 이어지자 아베 총리는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신야 교수와 화상면담을 가졌는데 여기에서도 아베 총리는 당장의 확산 사태의 대책보다는 올림픽 성공을 위한 백신 개발을 일본 중심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만 야마나카 신야 교수는 1년 안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아베 총리는 전국민 마스크가 배포되어 전국 마스크 가격이 다소 떨어졌다는 자화자찬까지 했습니다. 어렵게 총리와 전문가의 대담이 실현되었으나 이 역시 별 소득 없이 끝난 정치적 만담이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또한 확산 사태를 담당하는 후생성 직원을 80%나 재택근무를 시키면서 컨트롤 타워마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노벨 의학상을 5명이나 배출하며 해당 분야에 탄탄한 실력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적재적소에 전문가들이 배치되지 않고 정치인들이 주목을 받으며 사태가 악화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질본은 이제 K방역을 표본으로 만들어 세계로 수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국은 지금도 한국의 추적 앱을 본받아야 한다고 언론과 정부는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인들은 아직도 음모론에 빠져있고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운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선진국이라는 영국이 어떻게 이렇게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에 빠져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C19로 수많은 이웃과 국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5G 음모론에는 푹 빠져있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애플과 구글이 만든 추적 앱은 블루투스 무선 기술을 사용해 앱을 다운로드한 사람이 C19의 최종 판정을 받은 사람의 근처에서 얼마나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를 확인합니다. 당연히 이 기술은 GPS를 사용해 사람들의 위치를 추적해 보관하게 됩니다.
영국인들은 이렇게 자신의 이동 경로를 애플이나 구글이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이동 경로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개인정보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애플과 구글 앱은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연일 영국 언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국의 과학기술 고문인 앤젤라 맥린 교수는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특별한 교훈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접촉 추적 시스템은 반드시 영국이 채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범위한 접촉 추적만이 영국을 성공한 한국처럼 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이동 추적 정보가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인권 침해라고 하면서 또 새로운 의문과 음모론과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도 믿지를 않고 더 과장되고 각색된 정보를 흘리면서 한국은 독재국가다, 인권 무시국가다, 개인을 통제한다 등으로 흥분하기까지 합니다. 또 다른 음모론에 빠진 거죠. 그런데 아직도 영국 국민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인권 국가를 운운하면서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국인들이 정부가 추적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최종 판정자들이 넘쳐나면서 C19는 통제 불가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업자는 날로 늘어나서 실업수당 청구액은 70%가 증가하고 67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C19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지는데 도리어 흡연자들은 늘어나면서 보건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흡연이 C19 최종 판정자가 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므로 금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영국인들은 도리어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220만 명이 이번에 C19로 호흡기에 심각한 해를 입더라도 평소보다 더 많은 담배를 피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뭐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삐딱하게 하겠다는 건가 보네요. 영국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6월까지는 무조건 추적 앱을 채택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라스 존슨 총리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하루에 1만 건의 사례를 추적할 수가 있도록 2만 5천 명까지 앱 사용자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영국 전역에서 6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는데 이 추적 앱의 채택은 영국 국민들의 자율에 맡기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선진국 영국 국민들은 전혀 엉뚱한 음모론에 빠져서 영국의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5G가 C19를 실어 나르고 인체에 전파한다는 음모이론은 도무지 사그라들지가 않으면서 버밍엄, 리버풀, 멜링 등 전국 각지에서 5G 송시탑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모론은 영국의 유튜브와 SNS에서 날로 번져가면서 세력화되어 가고 있어서 영국 경찰은 수차 경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고브 영국 내무장관은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이론이다. 확실한 증거도 없다.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경찰이 지켜보고 있다. 라고 경고와 호소를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2월부터 C19와 관련된 음모론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녀 사냥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론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는데 중국에서 5G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에서 생화학 무기 개발 차원에서 일부러 방출한 것이다. C19는 바이오 무기 이름이다. 등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 영국인들 사이에 부지런히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음모론을 없애기 위해 페이스북과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러한 음모론은 작년 7월부터 5G는 건강에 위험합니까? 라는 기사 제목으로 다룰 정도로 영국인들의 불안은 깊습니다. 영국인들은 마녀사냥처럼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불안한 국민성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음모론이 넘쳐났고 연일 언론에서는 사실은 이렇다는 정확한 해명 보도를 올리는 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국은 5G가 음모 이론가에게 납치당했다 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계속 새로운 음모론이 나오면서 정확한 정보가 도리어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음모론이 대세를 가지게 되고 시위하게 되면서 사실과 진실이 계속 가려지게 되었다고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탄합니다. 결국 1월에 시작한 5G 음모론은 5G는 면역계를 억제해 사람들이 C19에 쉽게 전파하도록 한다. 5G는 C19를 쉽게 전파하는 기술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로 정리가 되어서 영국인들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이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이론이라고 수백 번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으면서 도리어 그 전문가들이 음모의 탈을 쓴 괴물이라고 폄하하기까지 합니다. 영국인들은 공상과학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요? 아니면 아직도 중세시대에 마녀 사냥하던 피가 남아있어서 그런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론에 이렇게 빠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영국 정부도 참 답답하고 갑갑하겠다 싶습니다.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중세시대 마녀 사냥하느라고 5G 송신탑에 불이나 지르러 다니는 영국인들이 참 신기하네요. 빨리 정신 차리고 자신들의 생명이나 구했으면 합니다.